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리님 자력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1970년 12월에 관세청 사무관으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경제기획원 상공부, 통상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거쳐서 2007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제38대 국무총리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에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하시고 주미대사까지 하셨는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48대 총리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과거에 총리도 하셨고 다양한 직책을 경험했을 때 보실 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이후에 대한민국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서 행정부가 올바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의 정신이 올바르게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마디로 제가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정부가 일을 하는 정치적인 상황은 2007년에 제가 했을 때하고는 좀 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이 2007년도 총리하실 때 그때 제가 보니까 15대 국회고요. 15대 국회 의석 비율을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신한국당, 그 다음에 자민련, 그 다음에 새정치국민회의 등 비례 봤을 때 그 당시 정부 여당이 지금과 같이 과반 거의 가까웠지만 이 정도로 다수결로 밀어붙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의 직책에서 지금과 같이 행정부 등 관료, 헌법기관장, 검사 등 29번의 탄핵이 되는 상황이 과거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일어나는 정치 행위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거는 매우 행정부에는 큰 부담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탄핵소추 제도는 일단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탄핵 자체의 제도가 미국과도 그런 점이 많이 다른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원활히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탄핵의 과정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은 당연히 다수의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결정이 우선시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도록 다수결의 원칙의 두 번째는 보안장치인 소수의 권리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22대 이전에 해왔던 국회에서의 협의와 수기 과정으로 표출되어야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뤄온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이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정말 저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수기도 없고 그냥 표결로 하자. 문제가 생기면 표결합시다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저는 22대 국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에서 그다음에 소수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저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독재가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직을 수행하시면서 이와 같은 국회 일방적인 다수결 표결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방식이고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올바른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완벽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유를 요구하려면 책임이 뒤따르듯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그러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결정 과정은 동시에 그 소수 의견, 소수에 대한 배려도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가끔 그런 차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 또 법에 따라서 한다 했을 때 법대로라는 개념을 rule by law, 법이 있으니까 그냥 법대로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그런 운영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ule of law, 그게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러한 그 이념적인 그러한 그 논쟁이 많아서 그러면 그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그것도 이미 저는 낡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국가나 국민의 행복이 위로
발전하느냐, 아래로 꼬나박느냐, 이 두 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과거에 항상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우리 정치의 큰 거목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켰듯이 저는 언제라도 이런 우리의 정치권의 큰 타협과 조정, 상호에 대한 배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걸 위해서 여당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일전에 우리 한병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우리 구두 뒤축이 닳도록 정말 어느 원내대표님 집 앞에 가서 한 일주일쯤 그냥 들어 누워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 동시에 우리 다수당에서의 배려, 그것도 좀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로 부임할 때부터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산력을 높이고 소위 말하는 총 요소 생산성을 올리려면 정치적인 이러한 협치, 그리고 소위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의 하나의 적절한 그런 배려, 약자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이 또 투명한 그러한 사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국제적인 이러한 대변혁기에 잘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지금도 그러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하셨지만 진보냐 보수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